예, 요즘 이제 공모주가 다시 따상 뉴스가 나옵니다. 그만큼 시장이 살아나고 있다는 거죠. 오늘은 2월 3일 시장에 입성하는 2차전지 관련주 3기 EV를 집중 분석합니다. 바로 온 파트너스 이재준 대표님, 정경민 변리사님 두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지난번 오셨을 때 미래반도체 IPO 말씀하셨는데 네. 얘가 따상 같습니다. 그죠? 네. 예, IPO 시장이 공개 좀 되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네. 일단 최근에 그 1월 들면서 이제 증시가 다시 조금 우호적으로 좀 바뀐 영향들이 있으면서 네. 그 IPO 시장에서도 조금 이제 온기로 좀 작용한 것으로 좀 풀이가 됩니다. 워낙 작년에 IPO 시장이 좀 위축이 됐었어요. LG 에너지 솔루션을 제외하고 봤었을 때는 공모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3조 한 6천억 정도 됐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12조 7,500억 원을 공모 금액을 해서 거의 다 흡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쏠림 현상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중소형 쪽 관련돼서는 이제 수급이 좀 좋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긴축 관련된 이슈가 있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유동성 자체가 줄어들면서 결국은 IPO 시장에서도 결국 수급이 좋지 않은 부분들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1월 들면서 지금 최근의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1월 달에 현재 그 4개의 기업이 지금 상장을 했는데 오브젠, 미래반도체, TEMC, 한주 라이트메탈이 상장을 했는데 이 공모가 대비 수익률을 봤었을 때 오브젠은 160%, 그 1월 30일 기준으로 봤을 때 미래반도체는 224%, TEMC는 62%, 한주 라이트메탈은 76%를 보였습니다. 결국은 이 공모가에 대한 부분들이 기준 가격들이 좀 많이 낮아지게 되면서 오히려 저가 매수에 대한 기회가 오히려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외에도 지금 IPO 시장이 현재 꿈비, 그다음에 센즈랩, 제이오, 이노진, 오아시스가 예정인데요. 오아시스는 현재 대여급으로 해서 유니콘 기업을 현재 보고 있습니다. 꿈비가 현재 1월 31일부터 2월 1일까지 청약 일정을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센즈랩이랑 제이오, 이노진, 오아시스는 다 2월 달에 청약을 할 것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2월 3일에 이제 상장하는 기업 중에는 또 3기 EV가 있는데요. 이 최근에 2차 전지주들이 굉장히 핫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3기 EV는 그 현재 비상장에서 거래가 되지는 않죠. 근데 최근에 2차 전지들이 주가가 좋아짐에 따라서 반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공모 상장하면서 반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공모에 대한 부분도 좀 매력 있게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기 2부는 이제 청약은 끝났기 때문에 청약 기회는 없고요. 상장하고 나서 이제 관심을 가지시라고 회사를 분석합니다. 변리사님, 3기 EV는 어떤 회사이고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말씀해 주세요. 네, 이제 3기 EV는 주식회사 3기로부터 물적 분할된 회사입니다. 전기 자동차용 2차 전지 부품 개발 생산하는 회사고요. 주요 제품은 이제 엔드플레이트, 현재 국내 점유율 1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이제 그 매출처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을 통해서 폭스바겐, 아우디, 포르쉐 등 글로벌 완성차 기업에 현재 이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유럽, 미국 내 여러 글로벌 자동차 생산 기업과 수주 계약을 잘 체결해서 대규모 수주 잔고를 확보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기술력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모회사가 주식회사 3기인데 워낙 이제 다이 캐스팅 기술로 이제 유명한 회사입니다. 다이 캐스팅 기반으로 다양한 제품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 2차 전지, 특히 엔드플레이트 분야에 대해서 이제 집중시키겠다 하고 이제 물적 분할돼서 나온 회사가 3기 EV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빠르게 변화하는 이제 2차 전지용 트렌드에 맞춰서 우수한 연구 개발 역량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엔드플레이트는 이제 파우치형과 각형 2차 전지 모듈에서 양 끝에 탑재되는 알루미늄 소재의 부품인데 주요 역할은 2차 전지의 물리적 안전성 강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개의 모듈에 엔드플레이트가 2개가 한 쌍으로 더 필요하고요. 일반적으로 차량 한 대당 최소 20개에서 60개 정도 엔드플레이트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보다 이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불을 끄기가 어렵다,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해보자라는 측면에서 여러 지금 연구 개발들이 되고 있고 그 중에 하나라고 이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 엔드플레이트 같은 경우는 상당히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생산하기는 좀 어렵고 반드시 다이 캐스팅 기술을 통해서만 제조가 가능하다고 보셔야 되는데 특히 이제 알루미늄 소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내부에 기포가 발생하면 이제 그냥 품질이 많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3기 EV는 이거를 이제 초고진공 다이캐스팅 기술로 제품 품질을 대폭 향상시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엔드가 끝이잖아요, 그죠? 플레이트는 판이니까, 그죠? 배터리를 좀 이렇게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재준 대표님, 그러면 3기 EV는 이제 배터리사들에게 납품을 할 텐데
주로 어디에 납품하고 있어요? 네, 이제 LG엔솔에 이제 거의 그 배터리 관련해서 마켓 시어가 50% 네. 엔드플레이트 점유율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LG엔솔로부터 초기 회사 설립 초기부터 대규모 수주 물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네. 회사가 이 대규모 수주 물량 바탕으로 성장을 해왔다. 이 히스토리 연역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양산에 대한 부분들의 품질 관리랑 품질 강화와 생산 관리에 대한 효율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회사가 좀 노력을 하고 있고, 이제 현재 LG엔솔 외에 배터리 셀 업체 중에 삼성 SDI라든지 SK온에서도 현재 공격적으로 좀 기술 영업 및 현재 영업 활동을 진행하면서 고객 다변화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또 장점 중에 하나는 이 해외 쪽 관련된 부분에서 고객사가 있다는 건데요. 네.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폭스바겐입니다. 이 폭스바겐의 이 MEB 플랫폼 관련된 부분으로 인해서 현재 지금 주요 관련 개발 납품 실적을 지금 발생을 했고요. 이 외에도 포르쉐라든지 폭스바겐, 포드라든지 이 관련해서 전기차에 좀 적용할 것으로 확대할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전략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이 자동차 OEM 업체라든지 배터리 셀 업체들이 미국의 조인트 벤처식으로 합작 법인을 현재 설립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해외에서에 대한 생산을 통해 가지고 대응을 한다라는 건데, 현지 전략을 추구하는 건데요. 그렇기 했기 때문에 3기 EV도 현재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서 이 해외 법인을 활용한 이 해외 시장 공략 전략에 대한 부분들도 좀 현재 검토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청약 결과나 상장 이후 주가 전망은 잠시 후에 이재진 대표님께 한꺼번에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정경민 변리사님께서 3기 EV의 특허 현황 체크해 주세요. 네. 3기 EV는 아직 이제 특허는 검색되진 않았고요. 네. 모 회사의 주식회사 3기를 좀 살펴봤습니다. 총 32건 검색이 되었고 2011년부터 특허 출원을 시작을 하였는데 최근에 이제 좀 급격히 많은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이제 그 기술 분야를 살펴보면은 이제 B22D 분야였고요. 금속의 주조 성형, 야근 방법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최근에 등록된 특허를 잠깐 살펴봤는데 2021년도에 출원돼서 등록된 특허고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제품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조품의 제조 방법, 이 제조 방법에 의해 생겨된 주조품에 대한 내용이고, 다이캐스팅 공정 중에 이제 금형 내 알루미늄 용탕의 충진 방법, 이걸 이제 난류에서 층류로 변경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주조품을 저비용으로 더 효율적으로 제조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이캐스팅 관련돼서는 이제 현재도 많은 특허 출원 제가 이제 검색이 되고 있고요. 제일 많이 특허 출원하는 부분은 도시바, 도요타, 히타치 등 현재 일본에서 약간 선두적으로 특허를 출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배터리 엔드플레이트 관련돼서 출원 동향도 조금 더 살펴봤는데, 과거에는 이제 특허 출원이 많지 않다가 최근에 이제 급격히 증가한 모습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여전히 일본에서 혼다, 토요타 이런 데서 이제 특허 출원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 외에도 삼성 SDI, LG화학, 현대자동차 등 국내 기업도 상당히 많은 특허 출원 보이고 있었습니다. 네. 이재진 대표님, 청약 결과를 보니까 청약이 그렇게 이 경쟁률이 높지는 않았네요. 실적하고 또 이제는 청약은 못하는 거고, 상장 이후 주가 전망까지 함께 마무리해 주시죠. 네, 앞서 이거 1월 달에 상장한 회사 중에 TEMC가 청약 경쟁률이 좋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그 말인즉슨 공모가 밴드에서 하단에서 이제 거래될 수 있는 건데, 그게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3기 EV 같은 경우에도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경쟁률이 37대 1이었습니다. 되게 낮은 기록이죠. 근데 공모가 원래 회사가 원했던 공모가 밴드는 13,800원에서 16,500원이었는데 네. 그보다 더 하단인 11,000원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17일 날, 18일 날 이제 1월 중순에 이제 수요 예측을 했었던 건데, 결국은 그 밸류에이션이 PER 한 20배 수준이고 시가총액은 약 1,570억 수준이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미 1월 달에 이 2차 전지주들이 이제 중순 이후에 말 들어서면서 주가가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타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한기 EV도 이 부분에 대한 반영이 충분히 이루어질 것으로 현재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현재 공모주 청약다 밸류는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2월 3일에 상장을 하는데 이 회사의 최대 주주는 3기입니다. 네, 조금 전에 설명하신 3기가 75%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데, 공모를 하게 되면서 이 희석이 되다 보니까 한 53%까지 이 지분율이 낮아질 거예요. 네. 오히려 만약에 현재 시점에서 3기 EV가 이 시초가에 좀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3기도 상장이 되어 있는 예, 회사군요. 3기가 상장되어 있습니다. 75%인데 만약에 대체로서 EV가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높게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3기를 담는 것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수준은 3,900원 수준인데 그렇게 오버슈팅 한 것도 아니고요. 박스권 하단에서 이제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공모주 청약에 못 들어가신 분들은 3기를 좀 관심 갖고 보셔도 되고요. 3기 EV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급적인 리스크는 있습니다. 현재 이 전체 공모주 390억 중에 360억 이상이 현재 이 의무 모의 미화약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모 물량 금액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주가가 강하게 올라간다면은 이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급 이슈에 대한 리스크를 좀 확인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1개월 있다도 전체 발행 주식 수가 공모주까지 했을 때 약 1,430만 주입니다. 근데 1개월 후에 약 8% 물량이 출회가 될 거고요. 그리고 6개월 후에 11% 물량이 출회될 겁니다. 항상 그 한 달 전부터 오버행 이슈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었을 때는 이 수급 영향이 충분히 영향이 될 수 있다. 라고 봤을 때는 조금 더 장기 관점보다는 조금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예, 알겠습니다. 마켓 주민 3기 2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재준 대표님, 정경민 변리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